백만장자가 아버지에게서 단지 절름발이 소 한 마리만 물려받은 동생을 비웃었다. 1년 후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촉촉한 흙냄새와 신선한 풀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운 작은 시골 마을에서 김민수는 방금 상속받은 낡은 오두막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짙은 갈색 눈동자가 금이 간 벽과 무너질 듯한 지붕을 훑어보는 동안 그의 마음은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일주일 전 김민수의 아버지 김철수 씨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은 온 가족을 뒤흔들었지만 특히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였던 김민수에게 큰 충격이었다. 김철수 씨는 마을에서 그의 관대함과 농업에 대한 열정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수년에 걸쳐 소박한 농업 제국을 일구어냈다. 유언장 낭독 당일 김민수는 가슴을 조이며 참석했다. 물질적인 것을 기대해서라기보다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를 다가올 일에 대비시키지 못했다. 장남 김준호에게는 본가와 경작지 그리고 내 저축의 70%를 남긴다. 공증인이 단조로운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김민수는 형 김준호가 슬픈 표정으로 가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다. 차남 김민수에게는 마을 외곽에 낡은 오두막과 소 한 마리 그리고 나머지 30%의 저축을 남긴다. 공증인이 계속했다. 무덤 같은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김민수는 충격에 빠져 방금 들은 내용을 믿을 수 없었다. 낡은 오두막과 소 한 마리. 이게 그의 유산의 전부였다. 잠시 이것이 나쁜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공증인의 진지한 표정과 어머니의 동정 어린 시선이 이것이 현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그의 유산 앞에 서서 김민수는 속을 뒤집는 듯한 복잡한 감정들을 느꼈다. 실망, 슬픔, 믿기지 않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을 태우는 듯한 부당함. 아버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정말로 김준호만큼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깊은 울음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오래된 나무 기둥에 묶인 철수, 소의 이름. 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갈색 털과 크고 평온한 눈을 가진 동물이었다. 김민수는 천천히 소에게 다가가 코를 쓰다듬었다. 친구야.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 함께 이걸 헤쳐나가야겠어. 그 순간 다가오는 차량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낡은 지프차가 오두막 근처에 멈췄고 그의 어린 시절 절친한 친구들인 이지수와 박현우가 내렸다. 이지수는 어수선한 포니테일로 묶은 갈색 머리와 걱정으로 빛나는 녹색 눈을 가진 채 빠르게 김민수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그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박현우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들판일로 그을린 얼굴을 한 채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는 비판적인 눈으로 오두막을 살펴보았다. 와, 완전 엉망이네. 그가 휘파람을 불며 말했다. 김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 새 집에 온 걸 환영해. 그가 비꼬듯 말했다. 이지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아저씨가 이렇게 하셨다니 믿을 수가 없어. 늘 아저씨가 너랑 준호 오빠를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이해가 안 돼. 김민수가 머리를 헝클며 좌절감을 드러냈다. 이걸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오두막 구조를 살펴보던 박현우가 결연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돌아섰다. 명확하잖아. 우리가 고쳐야지. 김민수는 그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보듯 쳐다보았다. 고치다고? 현우야, 이건 곧 무너질 것 같아. 그래. 박현우가 열정을 잃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서 개선될 여지밖에 없다는 거지. 생각해봐. 민수야, 네가 처음부터 뭔가를 만들어낼 기회야. 이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박현우의 낙관주의에 동조했다. 맞아. 게다가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도와줄게. 김민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재앙은 아닐지도 모른다. 알았어. 그가 마침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이어지는 날들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김민수, 이지수, 박현우는 오두막 주변의 땅을 청소하고 잔해를 치우고 구조물의 어느 부분을 살릴 수 있을지 평가하느라 쉴 새 없이 일했다. 한편 마을에서는 김 형제의 유산에 대한 소문이 불길처럼 번져갔다. 많은 사람들이 김철수 씨가 김준호를 노골적으로 편애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고인이 그런 결정을 내린 숨겨진 이유에 대해 추측했다. 김준호는 새로 얻은 재산을 과시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그는 최신형 스포츠카를 구입하고 인근 도시의 고급 장소들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김민수와 마주칠 때면
그는 마치 그들 사이에 새로 생긴 경제적 격차가 깊은 골짜기를 만든 것처럼 무심한 몸짓으로 간신히 인사를 건넬 뿐이었다. 어느 오후 김민수와 친구들이 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이지수가 그동안 그녀의 마음을 맴돌던 생각을 꺼냈다. 있잖아. 아저씨가 내게 이 오두막을 남기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김민수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이지수가 말을 이어갔다. 김철수 아저씨를 알잖아. 가볍게 이런 결정을 내리실 분이 아니야.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 박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이지수 말이 맞아. 아저씨는 늘 영리하셨어. 이곳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 김민수는 속에서 호기심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만약 친구들 말이 맞다면? 만약 이 유산에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면? 좋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내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자. 어쩌면 몇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김민수는 이 결정이 그를 놀라운 발견들과 가족의 비밀, 그리고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예기치 못한 전환점들로 가득 찬 길로 인도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지면서 하늘을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김민수는 오두막 근처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철수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이 동물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낼 거야. 친구, 그가 철수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왠지 네가 이 모든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 말과 함께 이야기의 첫 장이 끝나고 김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발견의 문턱에 서 있었다. 새벽이 오자 나뭇잎을 살랑거리는 부드러운 바람이 오두막 주변의 나무들을 흔들었다. 김민수는 일찍 일어났다. 그의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찼고 새로운 결심이 샘솟았다. 전날 이지수와 박현우가 한 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유산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김민수는 친구들과 만나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오두막 자체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김철수 씨의 의도에 대해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단서나 숨겨진 요소들을 찾아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지수가 아직 온전히 남아있는 오래된 가구들을 점검하는 동안 박현우는 벽을 살펴보며 비밀 공간이 있는지 확인했다. 김민수는 바닥에 집중했다. 느슨한 넓이지나 다른 부분과 다르게 보이는 구역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몇 시간 동안 성과 없는 수색 끝에 그룹의 실망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때 밖에서 철수가 끊임없이 울어대기 시작했다. 저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박현우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물었다. 김민수는 무슨 일인지 보러 나갔다. 철수는 불안해 보였고 오두막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늠름한 느티나무 근처에서 발굽으로 땅을 긁고 있었다. 호기심을 느낀 김민수가 나무에 다가갔다. 그는 나무뿌리 주변의 흙이 최근에 파헤쳐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며 그는 맨손으로 파기 시작했다. 이지수야. 현우야. 여기 와서 봐. 그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의 친구들이 달려와 그의 옆에서 함께 파기 시작했다. 곧 그들의 손가락이 단단하고 금속 같은 무언가에 닿았다. 조심스럽게 그들은 시간의 흐름으로 녹슬었지만 여전히 온전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김민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봉투와 오래된 가족 표지의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봉투에는 김철수 씨의 틀림없는 필체로 김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민수는 봉투를 열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민수에게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너를 위해 숨겨둔 보물을 찾았다는 뜻이구나. 내가 너에게 오두막과 철수를 남긴 결정이 불공평해 보였을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공식 유언장에서 밝힐 수 없었던 이유들이 있단다. 사실은 말이다. 아들아, 너는 우리의 친자식이 아니야. 내 어머니와 나는 네가 아기였을 때 입양했지. 하지만 우리는 첫눈에 너를 우리 아들로 사랑했단다. 내 친부모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그들은 비극적인 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지. 이 오두막은 내 친부모의 것이었어. 나는 몇 년 동안 이곳을 보존해왔고 너에게 진실을 말할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 편지와 함께 있는 일기장에서 내 출신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너에게는 친형제가 있어.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지. 그 형제는 바로 현우란다. 이 사실이 내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난 네가 늘 보여준 강인함과 정직함으로 이 상황을 잘 다룰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사랑한다.
아들아 절대 의심하지 마라. 아버지가 무거운 침묵이 그룹을 감쌌다. 김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이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박현우는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아니 말도 안 돼. 박현우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나는 내 형이라고. 김민수는 고개를 들어 박현우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는 전에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작은 유사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같은 눈 색깔, 비슷한 미소, 심지어 그들이 공유하는 몇 가지 제스처까지. 박현우는 갑자기 돌아서서 나무들 사이로 달려갔다. 현우야, 기다려. 이지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김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편지와 일기장을 들고 있었다. 그가 알고 있던 세상이 그의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의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찼다. 어떻게 이런 비밀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킬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에 대해 또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걸까? 이지수가 그에게 다가와 꽉 안았다. 여기 있을게. 민수야.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가 이걸 함께 헤쳐나갈 거야. 김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존재에 감사했다. 그는 박현우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언젠가는 이 새로운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결국 박현우를 찾아 이 민감한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김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 현우를 찾아야 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건 그에게도 쉽지 않을 거야.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해. 이지수가 동의했다. 맞아. 하지만 먼저 이 일기장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 더 많은 정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낡은 등유 램프 옆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김민수의 친부모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것은 사랑, 희생, 그리고 비극의 이야기였고 그를 깊이 감동시켰다. 그의 친부모는 연구원이었다. 그들은 소해 유전학과 관련된 혁명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읽어 내려가면서 김민수는 김철수 씨가 왜 그에게 철수를 남겼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철수는 평범한 소가 아니었다. 그는 수년간의 연구와 유전학적 실험의 결과물이었다. 각각의 새로운 발견으로 김민수는 자신이 더 큰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 지식은 새로운 도전과 책임도 함께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일기장을 읽은 뒤 새벽녘 김민수는 창밖으로 철수가 쉬고 있는 헛간을 바라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짐처럼 여겨졌던 소가 이제는 귀중한 유산을 대표하고 있었다. 다음 며칠은 김민수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한편 갑자기 사라진 박현우 때문에도 걱정이 되었다. 이지수는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며 김민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오두막 복원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박현우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이 불확실한 시기 동안 김민수와 이지수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김민수는 이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지수의 강인함과 연민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김민수가 친부모의 일기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을 때 한 구절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곳에는 재산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 실험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 새로운 발견에 흥분한 그는 이지수와 정보를 공유했다. 비밀 실험실이라고? 그렇다면 많은 것들이 설명되겠네. 이지수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일기의 정확한 위치는 나와 있지 않아. 다만 무리바람에 비밀을 속삭이는 곳이라고만 되어 있어. 이지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수수께끼 같은데 근처에 시내나 샘 같은 게 있나? 내가 아는 한 없어. 하지만 김민수가 말을 멈추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잠깐, 아니, 김철수 아저씨가 재산 어딘가에 숨겨진 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어. 생각할 때 가는 비밀 장소라고 하셨지.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찬 김민수와 이지수는 재산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흐르는 물의 흔적을 찾아 구석구석을 살폈다. 몇 시간 동안 헛된 수색 끝에 포기하려는 찰나 그들은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 물이 흐르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따라 그들은 이끼와 덩굴로 뒤덮인 바위벽에 도달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안에 작은 틈새가 있었고 그곳으로 맑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여기인 것 같아. 이지수가 흥분해서 물었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지. 조심스럽게 그들은 식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바위에 숨겨진 금속 문을 발견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들은 문을 열 수 있었고
그 뒤로 땅속 깊이 이어지는 어두운 통로가 나타났다. 손전등을 든 채 김민수와 이지수는 터널로 모험을 떠났다. 공기는 신선하고 습했으며 물 흐르는 소리가 그들과 함께했다. 몇 분간 걸어간 후 터널이 넓어지더니 넓은 방으로 이어졌다. 그들이 들어서자 희미한 불빛이 켜졌고 수년간의 방치로 얇은 먼지층이 쌓인 완벽하게 갖춰진 실험실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책장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책과 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방 중앙에는 정교한 장비들이 놓인 여러 개의 작업대가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 김민수가 경이로움에 젖어 속삭였다. 이 모든 게 여기 있었다니. 이지수는 작업대 중 하나로 다가가 그 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민수야, 이것 좀 봐. 그녀가 한 폴더를 들고 말했다. 소의 유전학에 관한 연구야. 내 친부모님들이 정말 혁명적인 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 김민수는 폴더를 받아 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복잡한 공식들과 다이어그램들이 가득했지만 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들은 가축의 내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었어. 그가 경이로움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이 성공했다는 거야. 철수가 바로 이 연구의 결과물인 거야. 이 깨달음이 둘 다에게 파도처럼 밀려왔다. 갑자기 김철수 씨가 김민수에게 오두막과 철수를 남긴 결정이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유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과학적 유산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실험실을 탐험하며 김민수의 친부모의 작업에 대해 더 많은 세부사항을 발견하고 있을 때 터널 입구에서 소음이 들려왔다. 그들은 놀라서 돌아섰고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익숙한 형체를 보았다. 현무. 김민수가 놀라서 외쳤다. 정말로 박현우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이 있었다. 너희들을 찾고 있었어.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그렇게 도망쳐서 모든 걸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어. 김민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들 사이에 침묵은 표현되지 않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박현우가 입을 열었다. 난 스스로 조사를 했어. 내 어머니, 우리 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 그녀가 모든 걸 확인해줬어. 우린 형제야. 민수야. 그 말들이 잠시 공중에 머물렀다. 그리고 김민수는 망설임 없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박현우를 껴안았다. 수년간의 우정이 이 새로운 혈연 관계와 융합되어 그들 사이에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이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친구들이 화해하고 이 새로운 유대감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며 행복해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게 많아. 김민수가 포옹에서 떨어지면서도 여전히 박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말했다. 그리고 네가 뭔가 정말 놀라운 일의 일부가 되기에 딱 좋은 타이밍에 왔어. 김민수와 이지수가 박현우에게 그들의 발견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이제 가족이 된 새 친구는 그들이 무언가 큰일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발견한 유산은 단순히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지식과 함께 커다란 책임감도 찾아왔다. 그들은 이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김민수와 박현우의 부모님의 작업에 대해 또 누가 알고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김준호와 나머지 김 가족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실험실 밖에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김민수, 박현우, 이지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모험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고 앞으로의 길이 도전으로 가득할 것임을 알면서도 놀라운 가능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음 며칠은 이제 김민수의 작전 본부가 된 낡은 오두막에서 활기찬 활동으로 가득 찼다. 비밀 실험실의 발견과 그들의 출신에 대한 진실은 김민수, 박현우, 이지수에게 그들의 친부모의 작업을 계속하려는 강한 결심을 불러일으켰다. 김민수는 실험실에서 발견한 문서들을 연구하는 데 몰두했다. 그는 유전학 공식들과 이론들을 해독하느라 긴 시간을 보냈다. 그의 지식에 굶주린 마음은 놀라운 속도로 정보를 흡수했다. 박현우는 자신의 기술적 능력을 살려 실험실 장비를 복원하고 작동시키는 데 전념했다. 그는 오래된 기계들을 다시 생명력 있게 만들어내는 데 재능을 보였다. 이지수는 날카로운 직관력과 조직력으로 팀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했다. 그녀는 연구를 돕는 한편 형제들이 과학적 열정에 빠져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부모님의 작업이 진정으로 혁명적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유전자 조작 없이도 소의 질병 저항성과 육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해냈던 것이다. 정말 믿을 수 없어. 어느 날 밤 그들의 발견을 검토하며 김민수가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가축의 자연적인 최고의 특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셨어. 이게 대규모로 적용된다면 축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박현우도 똑같이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이 아니야. 전 세계 식량 안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봐. 더 강한 가축은 질병으로 인한 손실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그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야. 주의 깊게 듣고 있던 이지수가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 이런 정보가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 세 사람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어깨에 얼마나 큰 책임이 지워져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연구에 몰두하느라 그들은 이 모든 일의 촉매제인 철수를 거의 잊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오후 김민수가 철수에게 신선한 물을 가져다 주던 중 소의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보통은 조용하고 다소 게으른 철수가 더 활기차고 기민해 보였다. 그의 털은 그 나이의 동물치고는 이례적으로 건강하게 빛났고 그의 눈에는 김민수가 전에 보지 못했던 지적인 광채가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김민수는 몇 가지 검사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박현우와 이지수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철수의 혈액과 조직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로 가져갔다. 분석 결과는 그들을 놀라게 했다. 믿을 수가 없어. 김민수가 데이터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철수의 DNA는 독특해. 우리 부모님이 연구하신 유전적 개선의 흔적이 보여.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고 있어. 마치 스스로 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 박현우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감탄했다. 이것 봐. 그의 세포는 전례 없는 재생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이게 그가 실제 나이보다 더 젊고 건강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 같아. 철수의 수의학 기록을 검토하고 있던 이지수가 덧붙였다. 이 기록에 따르면 철수는 최소 15살이어야 해. 하지만 그의 신체 상태는 전성기의 소와 같아. 철수에 대한 이 발견은 그들의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그들은 이제 부모님의 이론과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작업에 살아있는 진화하는 예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흥미진진한 발견과 함께 새로운 도전 과제도 찾아왔다. 철수의 진정한 본질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만약 누군가가 철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차린다면 그들은 소를 잃을 수 있었고 그와 함께 연구의 핵심 요소도 잃게 될 것이었다. 한편 마을에서는 김민수가 낡은 오두막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왕래,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불빛, 그리고 전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던 김민수와 박현우의 갑작스러운 친밀함을 눈여겨보았다. 김민수의 형 김준호도 처음에는 무시했던 재산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주 방문하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려 했다. 어느 날 오후 김민수가 헛간에서 철수와 일하고 있을 때 김준호가 예고 없이 나타났다. 어이구, 어이구. 김준호가 눈에 도달하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유산에 잘 적응한 것 같구나. 김민수는 긴장했다. 그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 여기에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김준호는 철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소가 그 나이치고는 꽤 건강해 보이는데 김민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래, 잘 돌봐왔거든. 김준호는 확신하지 못한 듯 보였다. 그의 시선은 김민수와 철수 사이를 오갔다.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는 뭔가가 있어. 동생아. 그리고 난 그게 뭔지 알아낼 거야. 그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김준호는 떠났다. 김민수는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날 밤 김민수는 김준호와의 만남에 대해 박현우와 이지수에게 이야기했다. 세 사람은 연구를 가속화하고 그들의 발견을 더 잘 보호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때라는 데 동의했다. 아마도 외부의 도움을 구할 때가 된 것 같아. 이지수가 제안했다.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우리의 발견을 검증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말이야. 김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잠시 생각에 잠겼던 박현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대학교 때 유전학 교수님이셨는데 정말 뛰어나시고 평판도 훌륭해. 그분께 연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생각은 흥분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다. 그것은 그들의 작업을 정당화하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위험도 따랐다. 장단점을 논의하는 동안 김민수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이 연구가 우리 친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라면 어떡하지?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세 사람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전 세계 농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보름달이 오두막과 헛간을 은빛으로 비추고 있었다. 우리 안에서 철수는 머리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평범한 소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동물은 마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듯했고 어떤 면에서 그는 곧 펼쳐질 이야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박현우의 유전학 교수인 정영호 박사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한 결정은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다. 정 박사가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한 후 그들은 그를 재산으로 초대하여 그들의 발견을 보여주기로 했다. 정영호 박사가 방문하는 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민수, 박현우, 이지수는 며칠 동안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모든 증거와 데이터를 철저히 정리했다. 정 박사가 도착했을 때 그는 안경 뒤로 호기심 어린 눈빛을 빛내는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철수를 검사하는 것이었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호기심에서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 놀랍군요. 그가 소의 등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이런 표본은 본 적이 없어요. 근육 구조, 활력 마치 소의 젊음의 샘을 발견한 것 같군요. 김민수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정 박사님 실험실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그들은 과학적 설명, 데이터 분석, 열정적인 토론을 이어갔다. 정 박사는 주의 깊게 듣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열심히 메모를 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과학자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명백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젊은이들, 여러분이 여기서 발견한 것은 혁명적입니다. 그가 말했다. 여러분은 단순히 가축의 유전적 품질을 향상시킨 것뿐만 아니라 축산업을 넘어서는 응용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재생의학, 수명 연장에 대한 잠재적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함의는 엄청납니다. 정 박사의 인정은 팀에게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마침내 과학계의 누군가가 그들 작업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사님. 이지수가 다음 단계가 궁금해 물었다. 정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발견은 많은 관심을 끌 테지만 그 모든 관심이 반가운 것은 아닐 겁니다. 권위 있는 과학 저널에 논문을 준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의 연구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해요. 박현우가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다. 특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정 박사가 확인했다. 또한 존경받는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잘 갖춰진 환경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김민수는 오두막과 비밀 실험실을 떠난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여겼던 이곳이 이제는 그의 집처럼 느껴졌고 프로젝트의 심장과도 같았다.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속아 쉬고 있는 헛간을 바라보며 물었다. 정 박사는 이해심 있는 미소를 지었다. 철수는 이 모든 것의 핵심 요소죠.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함께 지금은 여기 그의 익숙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오두막 밖에서 소음이 들려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김민수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익숙한 차가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다. 김준호야.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우리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아.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정 박사가 긴급히 말했다. 모든 데이터와 샘플을 준비하세요. 내일 안전한 장소로 옮기겠습니다. 그날 밤 김민수는 수년간의 연구를 정신없이 포장하면서 그들이 무언가 큰일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과학적 발견의 흥분이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과 뒤섞였다. 이지수는 김민수의 걱정을 눈치채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야. 민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팀으로 이겨낼 거야. 김민수는 그녀의 존재와 지속적인 지지에 감사하며 이지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이지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우정을 넘어 발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가 뭔가 말하려는 찰나 박현우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얘들아, 이것 좀 봐. 그가 부모님의 서류 사이에서 발견한 오래된 노트를 들고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를 발견한 것 같아. 김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들은 친부모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려는 참이었다. 박현우가 노트의 내용을 읽기 시작할 때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놀라게 했다. 김준호의 목소리가 밖에서 울렸다. 민수야, 네가 거기 있는 거 알아? 당장 문 열어.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그들의 발견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노트는 그들 부모의 과거에 대해 어떤 비밀을 밝혀줄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김민수는 문으로 다가갔다. 그는 형과 운명이 그에게 준비한 무엇이든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깊은 한숨을 내쉰 후 김민수는 문을 열었다. 눈에 띄게 동요하고 화가 난 김준호가 그를 맞이했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김준호가 김민수를 밀치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오며 요구했다. 그의 눈은 방 안을 흐르며 문서와 실험 장비로 가득 찬 상자들에서 멈췄다. 이게 다 뭐야?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야? 그가 정영호 박사를 가리키며 물었다. 김민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준호 형, 이쪽은 정영호 박사님이야. 우리의 연구 프로젝트를 도와주고 계셔. 김준호는 비웃듯 웃었다. 연구? 이 허름한 오두막에서? 날 바보로 보지 마. 민수야, 마을에서 소문을 들었어. 이제 보니 그게 사실이었군. 너희들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지. 그렇지? 김민수가 대답하기 전에 박현우가 앞으로 나섰다. 준호 씨,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김준호는 경멸하듯 박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언제부터 너희 둘이 그렇게 가까워진 거야? 내게 말하지 않은 게 있지?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낀 이지수가 중재하려 했다. 준호 오빠, 제발. 우리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설명 같은 건 필요 없어. 김준호가 소리쳤다. 난 진실을 원해. 이 오두막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왜 아버지는 그걸 나 대신 너에게 남기신 거지? 민수야. 그 후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김민수는 박현우를 바라보고 다시 이지수를 보고 마지막으로 정영호 박사를 바라보았다. 거의 눈치채기 힘들 정도의 고개 끄덕임으로 모두가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는데 동의하는 것 같았다. 준호 형. 김민수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가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요. 다음 1시간 동안 김민수는 김준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입양, 친부모의 진정한 정체성, 비밀 실험실의 발견, 그리고 그들의 연구에서 철수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 말했다. 김준호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의 표정은 믿기지 않음에서 충격, 그리고 마침내 혼란과 고통이 뒤섞인 표정으로 변해갔다. 왜? 김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왜 아버지는 내게 이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지? 김민수는 형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마도 우리 둘 다를 보호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서 진실을 발견하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죠. 김준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 폭로로 인해 압도된 듯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난 아버지가 너를 편애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가업을 맡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기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실제로는 내 진짜 부모님의 유산을 보존하고 계셨던 거였어. 김준호가 이 정보를 소화하는 동안 박현우는 자신이 발견한 노트를 기억해냈다. 더 있어요. 그가 오래된 일기장을 펼치며 말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줄 것 같아요. 모두가 박현우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그는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김민수와 박현우의 친부모가 강력한 농업기업이 위험하고 불법적인 유전자 실험을 가축에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진실을 폭로하려 했지만 그 직전에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사고가 아니었어. 김민수가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그들은 입막음을 당한 거야. 주의 깊게 듣고 있던 정영호 박사가 개입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연구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군요. 우리는 단순히 과학적 돌파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은폐되어 온 음모를 폭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김준호가 일어섰다. 도와주고 싶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난 지금까지 이기적인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이건 우리 중 누구보다 더 큰 일이야. 김민수는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확실해? 위험할 수 있어.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가족이야. 민수야 혈연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선택을 위해서지.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지지해. 김준호가 합류하면서 팀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느꼈다. 그들은 밤새도록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어떻게 연구를 보호할 것인지, 부패한 기업을 어떻게 폭로할 것인지, 그리고 김민수와 박현우의 부모의 유산을 어떻게 기릴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김민수는 철수를 보기 위해 헛간으로 나갔다. 손은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지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해, 친구야. 김민수가 철수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로부터 시작되었어.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며 낡은 오두막과 주변 들판을 밝히는 동안 김민수는 흥분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앞으로의 길은 어렵고 위험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도 있었다. 새롭게 발견하고 확장된 가족과 함께 김민수는 그들이 앞으로 닥칠 어떤 일에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과거에 대한 진실이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힘을 주었다.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민수는 양부인 김철수 씨의 편지에 적힌 말을 떠올렸다. 너의 힘과 정직함으로 이 상황을 잘 다룰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렸다. 희망과 결의로 가득 찬 마음으로 김민수는 두 가족의 유산, 그를 키운 가족과 그에게 생명을 준 가족을 기리기 위해 준비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그는 그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도전이 그들을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갈 것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다음 몇 주 동안 팀은 쉴 새 없이 일했다. 정영호 박사의 지도 아래 그들은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특허 신청을 준비했다. 동시에 김준호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활용하여 그들의 발견을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원치 않는 관심도 함께 늘어났다. 어느 날 밤 김민수는 오두막 주변을 배회하는 수상한 인물들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팀에 알렸고 그들은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신경을 건드린 것 같아요. 이지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 박현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할 거야. 그들의 우려는 며칠 후 현실이 되었다. 한밤중에 강도들이 실험실에 침입하려 했던 것이다. 다행히 김준호가 설치한 보안 시스템 덕분에 그들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침입자들을 저지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팀에게 경종을 울렸다. 그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정영호 박사는 연구를 더 안전한 시설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철수는 어떡하죠? 김민수가 물었다. 그는 소에 대해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철수도 함께 가야 해. 정 박사가 대답했다. 그는 우리 연구의 핵심이자 너희 부모님 유산에 살아있는 증거니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들은 그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알았다. 며칠 후 그들은 모든 장비와 문서 그리고 철수를 안전하게 새로운 연구시설로 이동시켰다.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의 연구는 빠르게 진전되었다. 철수의 DNA에서 발견된 특별한 유전자 시퀀스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은 질병 저항성과 영양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더 큰 위험도 가져왔다. 어느 날 김민수는 그들의 연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거대 농업 기업으로부터의 위협적인 편지를 받았다. 이건 우리 부모님을 침묵시킨 회사일 거야. 박현우가 편지를 읽고 나서 말했다. 팀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진실을 공개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정영호 박사의 도움으로 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저널에 그들의 발견에 대한 논문을 제출했다. 동시에 김준호는 자신의 언론 인맥을 활용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부패한 기업의 불법 활동과 김민수와 박현우의 부모가 당한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폭로했다. 뉴스가 퍼지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농업계는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정부는 조사에 착수했다.